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잠시 소강 상태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종식은 불가능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남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지역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소의 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아시아 교류협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고성미래연구원 허동원 원장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서 우리 이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점인데 경남에는 또 특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서 더 그들을 좀 챙겨야 할 때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재 지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농어업에서 또 상업, 산업까지 외국인 노동자 진출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데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또 그분들의 역할 어떻습니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101만 8,419명에 달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네. 여기에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거나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눌러앉아 계시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한 32만 명 되는데요. 그 숫자를 합치면 한 130만 명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계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네.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덩달아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영세 중소기업의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삿짐 센터라든지 이제 건설 현장, 네.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식당 주방, 또 농업 현장에 다 대부분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는 다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나 이제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위험한 업종에서는 대부분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그 비중이 정말 많이 늘어난 만큼 여러 사회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 보호 문제부터 또 불법 체류 등인데 어떤 것들이 좀 실제로 야기되고 있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불법 체류 유형은 조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제한 업종을 이탈해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 불법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는 사실 취업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이제 이러지 않도록 좀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행정지도나 단속은 사실 법무부와 경찰이 담당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런 것을 좀 위임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만 좀 실질적인 단속이라든지 지도가 가능하고 이 사실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수급과도 연계해서 네.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에 이제 이 근로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법상의 보호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 60%가 이 직장 내에서 이 상사라든지 동료로부터 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거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20년 이제 12월이죠. 12월에 이 캄보디아에서 오신 고 소캥 씨라는 노동자가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다가 이 한파로 동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고요. 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불법 체류 단속에 있어서는 지자체도 좀 함께 나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네, 조언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코로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귀국하는 이주 노동자는 늘고 또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는 반대로 많이 줄어들면서 네.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나가시는 분은 많고 이제 들어오시는 이제 외국인 이제 노동자가 없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이 일손이 부족한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급감하다 보니까 그런 업종에서는 사실 아웃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비가 사실은 이제 거의 부르는 게 가격이고요. 뭐 농촌 같은 경우는 네. 하루 일당이 12만 원인데 네. 2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더 큰 문제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서 일손이 없어서 네. 이 농민들이 수확을 아예 못하거나 네.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고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또 새로운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네.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인건비를 주는 회사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다른 회사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제 불법 브로커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 불법 이 브로커들이 서로 네네. 이렇게 또 합작을 해서 우리 국내 업주들이나 농민들의 어민을 괴롭히는 사례도 또 증가하고 그런 있고요. 상황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기간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서 일손이 부족한 현장을 또 마냥 단속할 수만도 없다 보니까 이제 수수방관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네.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문제들이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부족과 맞물려 있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또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누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농어촌 지역과 이제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인력 수급에 대한 숨통을 좀 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체류 만기가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기간을 좀 대폭적으로 다시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에 이제 방문 비자라든지 학생 비자로 들어와 있는 인력이 이제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한 14만 명 정도 되고 이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한 38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외국인들을 좀 활용해서 일손이 좀 부족한 네. 현장에 좀 노동자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외국인 노동자 일손이 부족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이 인력 수급에 대한 좀 컨트롤 타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지자체별로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파악해서 여유가 있는 이 지자체가 이제 일손이 부족한 지자체로 외국인 노동자를 좀 파견해주는 그런 좀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양질의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해서 국내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이제 제도적 방안이 이제 강구되어야 합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손이 부족한 그런 업종에서는 이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 체류 기간을 이제 본인이 원하면 계속 연장을 해서 거의 무기한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가족도 들어올 수 있고 또 10년 정도 지나면 아예 이민을 허용하는 그런 이제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농업 분야이지만 아예 이 숙련된 농업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이민을 허용하는 농업 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호주와 같은 이제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이 계절 노동자 중에 5년 이상 좀 성실하게 일하신 근로자들은 네. 농업 분야이지만 아예 이민을 허용하는 네.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해서 올해부터 아마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필요한 현장에 맞는 맞춤형 인력 수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대, 30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업 현장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초청을 하는데 네. 이런 20, 30대들은 아무래도 도시의 화려한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이탈해서 이제 도시로 많이 이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 쪽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 젊은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좀 숙련된 좀 나이가 있지만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맞는 네. 맞춤형 외국인 노동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급에 대한 이 권한을 저는 지자체에 위임해서 네. 각 지자체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파악해서 지자체에서 맞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해서 수급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지도 아까 권한도 좀 같이 줘서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어떤 이 정책을 지자체가 좀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장님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현상을 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다문화 사회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원장님께서는 아시아 교류협회를 이끌고 계신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이주 노동자 외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주 노동자가 많은 만큼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다문화 가정 실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실태가 사실 좀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 2020년 기준에 이제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정의 인구가 총 109만 3,228명이고요. 그중에 만 18세 이하의 자녀는 26만 3,379명입니다. 네.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 인구가 6만 9,317명이고요. 네. 그중에 만 18세 이하 자녀는 19,327명입니다.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이 다문화 가정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다문화 가정 인구가 121만 5천 명 정도 규모로 증가하고 2050년이면 그 숫자가 한 216만 명 정도로 이제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시아권의 여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역사가 대략 한 20년 정도 됩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주 여성들이 이제 국내에 이제 적응하는 문제와 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가정 내에 이제 불화가 커지면서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혼 문제들이 많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가 되면서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이라든지 또 사회 적응에 대한 이슈가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특히나 아시아 교류협회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과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사업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가족애를 증진시켜주는 가족의 증진 사업,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학 진로를 위한 각종 멘토링 사업들,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어떤 진로를 위한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등 뭐 아주 좀 다양한 사업들을 했고요. 네.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초창기에 이주해온 여성들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됐고요. 네. 이들을 좀 엄마의 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을 보내서 네. 글로벌 인재가 돼서 대한민국과 엄마 나라를 이어주는 그런 글로벌 인재로 좀 키우는 일들을 좀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은데 사실 아시아 교류협회 활동 외에도
경남 고성에서 또 고성미래연구원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성에서 다문화 가정과 연계한 활동도 좀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시아기술협회 고성 지부가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했고요. 뭐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친정 부모들을 초청하고 또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족 애정긴 사업, 또 다문화 가족 이 유소년 아이들을 모아서 레인보우 사커 스쿨이라는 유소년 축구팀 등을 운영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다문화 가정이 한 4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고성군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즉 엄마 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에 진학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즉 베트남 이주 여성의 자녀를 베트남 최고의 대학인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에 보내는 사업이고요. 네. 일본이나 미국으로 시집간 한국 여성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으로 진학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을 엄마 나라로 저희들이 보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엄마 나라와 대한민국 또 경남과 고성군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율의 감소로 대한민국 인구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아프간 난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또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주 외국인들을 우리 인구 감소 문제와 연결시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여성의 출산율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가정이나 출산보다는 이제 자신의 꿈을 성취하거나 자신의 캐리어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젊은 청년들을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이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양질의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는 방안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젊은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받아들이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적을 부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한민족을 같은 핏줄의 어떤 그런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 좀 폭넓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민족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경남도민들이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과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도민들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이주민을 대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저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 우리 자식들이 그네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다 들어오신 분들이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좀 더 열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행정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도 우리 경남도민과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 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부터 좀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